김주임, 오늘 티셔츠 색깔이 아주 쨍한데 혹시 정치색이 그쪽이야? 최대리, 연애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결혼 안 해?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최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733명을 대상으로 상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가장 피하고 싶으신가요? 1번 계속 일 얘기만 하는 상사, 2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사, 3번 개인사를 묻는 상사. 결과는 3번 개인사를 묻는 상사가 50%로 1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서 2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사 26%, 계속 일 얘기만 하는 상사 24%로 나타났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식사하러 가서는 마치 장소만 바꾼 2차 회의처럼 일 얘기를 계속 하는 상사들이 있어요. 입안에 음식물을 씹지도 못한 채 우물우물 답변하고, 피드백을 듣고 또 메모도 해야 하고,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사와 함께 식사하려니 그 어색한 침묵이 너무 불편합니다. 벽을 보고 식사하는 게 더 나으려나요? 그럴 거면 각자 따로 먹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불편한 상황은 상사가 식사 중 개인사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정치 성향을 묻는 질문이 가장 불편한 질문 유형 1위로 뽑혔고, 이어서 연애, 여가, 종교 등으로 나타났어요. 정치나 연애, 종교 등의 얘기가 분명 민감한 주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말을 꺼내는 분들의 심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 확신을 통한 정당화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내 주변은 다들 그렇다던데 하면서 정치 얘기를 꺼내놓고 주변의 반응을 통해서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는 거죠. 내가 옳다는 정당화와 동시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생각을 바꾸겠다는 전제가 깔린 행동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견해를 과시하려고 말을 꺼냈을 때 누군가가 역시 우리 팀장님은 남다르십니다, 팀장님은 깊이가 있으시네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 대화는 목표 달성이죠. 상사가 정치 얘기를 꺼냈을 때 반박할 수 있는 후배 직원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기는 열려있는 사람이니까 괜찮다곤 하지만 진짜 괜찮을지도 의심스럽고, 또 본인만 열려있다고 이게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동료들도 있는데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은 물론 동조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가만히 입을 닫고 있어도 괜히 오해받을 수 있어서 이러나 저러나 불편한 상황이 되죠. 두 번째는 연결고리를 통한 유대감 형성입니다. 공통점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 연결하고 싶어요. 의도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의외로 많은 상사들이 깊은 얘기, 민감한 주제를 통해서 후배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느낍니다. 동질감, 유대감을 갖기에 정말 좋은 주제들이긴 하죠. 정치, 종교뿐만 아니라 결혼, 취미, 출신 학교나 지역 등 같은 생각과 방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확 하고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괜히 더 챙겨주고 싶고 갑자기 막 예뻐 보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 We are the world, 만장일치로 같은 생각과 방향을 갖기는 어려워요. 누군가가 유대감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긋는 순간 분명 그 선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동료들이 생길 겁니다. 불필요한 직장 내 계파가 생겨나는 순간이죠. 세 번째는 인정 욕구와 이미지 관리 때문입니다. 정치나 종교를 비롯해서 사적인 주제를 꺼내는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심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나는 회사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 식견도 넓은 사람이다. 바쁜 와중에도 이 신앙으로 삶의 균형을 잡는다. 열심히 살아서 진작 자가를 마련해서 자산을 늘렸다 등 자기 삶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서,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런 주제를 꺼내는 거죠. 예전에 제가 모셨던 상사 중에 직원들한테 전세, 월세 살지 말고 그렇게 집 사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무슨 뭐 말만 하면 그러니까 집을 사라, 뭐 사람은 자기 집에 살아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 집을 사는 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이게 단순히 집 자체 혹은 직원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 승, 전, 자기 집 산 얘기, 자기 집값 오른 얘기, 회사 생활 열심히 해서 좋은 집을 마련했다는 스토리로 이어지니까 직원들은 당연히 듣기가 싫었겠죠. 자기의 이 성취와 자부심을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깨달음을 주려는 의비도 물론 있었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자랑, 과시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럴 거면 그렇게 자랑할 거면 밥이나 사든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에서 개인적인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 정치나 결혼,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연애, 취미, 외모, 주소, 출신 학교, 나이, 출신 지역 등 매우 다양한 질문이 불편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좀 불편하다는 주제가 다양하게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이 정도면 말을 그냥 하지 말라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상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일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고 개인사도 묻지 말라고 하면 대체 어쩌라는 거냐, 진짜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서로 불편하지 않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주제 자체가 불편하다기보다 주제에 이어서 나오는 가르침과 선입견이 불편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 존중해주면 되는데 가르치고 충고하는 말들, 판단하는 말들로 이어지면 누가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주말에 뭐 했는지 대화할 수 있죠. 직원이 주말에 친구들하고 호캉스 갔다고 했더니 상사가 요즘 친구들은 하룻밤에 50만 원, 100만 원을 척척 쓰더라, 이런 말을 하는데 누가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정치적인 얘기도 비슷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든가 투표를 하라는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설마 땡번 뽑는 거 아니지? 이러니까 아예 대화하고 싶은 의지가 사라지는 거죠. 나는 진짜 다른 의도는 없었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직원들이 정색하지 싶다면 주제는 오케이. 그러나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충조, 평판은 NO. 이거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억울한 일부 상사분들도 있어요. 나쁜 의도 없이 충고나 평가라는 의도 없이 관심의 표현을 했을 뿐인데 직원들과의 대화가 쉽지 않다면 앞으로는 라이프 사이클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이 라이프 사이클이 대부분 비슷했어요. 이 나이쯤 취업하고 이때쯤 연애하고 연애 1, 2년 하면 결혼하고 결혼했으면 아이 낳고 대부분의 삶이 비슷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상사가 팀원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는 것이 자상한 상사, 팀원들을 잘 챙기는 상사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다 달라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나 결혼 정년기라는 말은 없어진 지 오래고 아이가 없는 딩크족도 많죠. 그래서 이제는 라이프 사이클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대화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시다면 라이프 사이클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로 접근해 보세요. 성과급 받은 걸로 바이크를 샀다고 하는 직원에게 그 돈 모아서 결혼해야지가 아니라 바이크의 성능, 드라이브 하기 좋은 코스 등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겠죠. 휴가 때 혼자 여행 다녀왔다는 직원에게 그래도 혼자보단 둘이 가면 더 행복할 텐데가 아니라 휴가지에 대한 이야기, 맛있었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서로 부담 없이 즐겁고 편안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화는 상호작용입니다. 나만 관심 있는 주제, 나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